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꾸바공화국 주석에게 답전을 보내셨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바나,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꾸바공화국 주석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4돌째 즈음하여 제1비서 동지가 열렬한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제1비서 동지의 전격적인 영도 밑에 꾸바 당과 정부와 인민이 적대 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 위협을 굳건히 고수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제1비서 동지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 110일 2022년 9월 19일 평양.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자욱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최고 전당인 김책공업종합대학에도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지금도 창립 74돌을 맞던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총재 동지께서는 우리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전체 교원 연구사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셨고 우리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크나큰 사랑을 거듭거듭 안겨주셨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총재 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나라의 과학기술인재 양성의 원종장, 중심이라고 하시면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재구시를 하고 김책공업종합대학 졸업생들이 경제건설과 나라의 과학연구, 기술개발의 전구마다에서 재구시를 하여야 혁명이 전진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총재 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은 혁명의 동력을 켜내는 혁명대학, 나라의 맏아들 대학으로 돼야 한다는 하늘같은 믿음을 거듭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최고인민의 대연 선거가 진행되는 그 뜻깊은 날에 오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는 창립 78을 맞는 대학을 찾아주셨던 그날로부터 불과 반년도 안 되던 때였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대학 일꾼들에게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주요 전구마다에서 우리 김책공업종합대학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대학이 우리 당이 제일 믿고 내세우는 나라의 맏아들 대학, 그리고 나라의 과학교육과 경제건설을 견인하는 기관차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최대의 믿음을 또다시 안겨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간 높은 칭호와 믿음이야말로 우리 대학 전체 교직원 학생들이 첨단 돌파전에서 지칠 줄 모르는 힘과 지혜를 다 발휘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부흥하자면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제1소열에 서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무한한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할 결의가 교직원들의 심장마다에 세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번에 하신 그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기술대학들의 교육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모든 졸업생들을 유능하고 쟁쟁한 과학기술 인재로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학부에서는 학과목들을 바로 선정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현대적인 교육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 실험 실습 조건을 더 충분히 갖춰주기 위한 이런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천명하신 공화국 정부의 시정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과감한 투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력히 다지자. 과학기술로 나라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과학기술 경쟁률이 높아가는 속에 산림식물공학연구소에서
우수한 품종의 산열매 나무 모두를 풍토순환시켜 넓은 지역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육종 기간이 매우 오랜 이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산림수종들이 우리 연구소에서는 생물공학 기술을 적용해서 그 육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연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풍토 순환시키는 데서 우리나라 기후 조건에 적응시키기 위한 그 연구 사업이 기본인데, 그러기 위해서 나무들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을 해명하고 그것을 우리나라의 이제 토양 조건과 기후 조건에 적응시키기 위한 그런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력공업연구소에서도 실용적인 연구 성과들을 내놓기 위한 연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연구사들과 현장 기술자들과의 협동 연구를 위한 연구 역량을 합리적으로 편성한 데 맞게 전력의 도중 손실을 줄이기 위한 연구 사업을 비롯해서 지금 10여 건의 연구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진시 성평구역의 여러 가정에서 공예작물인 8월풀을 재배해서 그 덕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토밭에서 수십 년 동안 20여 종의 과일나무를 재배해서 과일나무 집으로 소문난 청진시 성평구역 월포리의 권광호로인 가정에서는 지난해부터 8월풀을 많이 재배해서 식생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그 8월풀 심어보니까 3월 말경에 모판에서 키워가지고 풀모를 내는데, 대체로는 평양지방에서 5월 20여경에 내지만은 우리 청진지방에서는 적산 온도가 매우 낮고 냉해가 심하기 때문에 6월 1일경에 옮겨 심는 것이 적합합니다. 또 심기 전에 닭배설물 그리고 나무재 혹은 석탄재를 포기당 그래서 한 주씩만 밑벼락을 깔아주게 되면 한 해 그래서 8월에 한 번, 또 9월에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수확할 수 있습니다. 8월풀을 지난해부터 써보니까 식구가 셋 내지 네 명인 경우는 한 집에서 넷 내지 5포기만 심으면 한 집안에 쓰는 1년분 당분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권광호로인이 토밭에서 자래온 8월풀모를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져다 재배하고 있는데 식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혁명의 연대기마다 거세찬 탄원 열기로 비약과 혁신의 고조기를 열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굳건히 이어가려는 우리 청년들의 애국의 열망이 날을 따라 고조되는 데 맞게 청년중앙회관에서 청년연단을 우위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지난해 청년절에 보내주신 축하문에서 우리 혁명의 고조기는 항상 청년들의 고세찬 탄원 열기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탄원 폭풍 문제나 온 나라의 혁명 열풍, 애국 열풍을 불러 격동적인 시대를 탄생시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중앙회관에서는 최근에 우리 청년들 속에서 높이 발휘되고 있는 미덕과 미풍, 탄원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하여 탄원과 애국을 주제로 연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청년 학생들이 여기 연단에 참가하고 있는데 반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당의 부름에 심장으로 바답하며 어렵고 힘든 전선들에 달려나가 조선 청년들의 혁명성과 전투적 기계를 남김없이 과시한 전세대 청년 탄원자들과 모범적인 청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가자들은 불멸의 위원으로 세계를 널리운 기적의 청년 신화는 결코 추억 속에 있는 과거가 아니며 불굴의 투쟁 정신은 오늘도 우리 혁명이 줄기차게 전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음을 깊이 절감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 속에서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믿음 속에서 태어난 용청년, 애국청년이라는 그 감 높은 부름에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누구나 선택하기 좋아하는 처서의 인생의 자필을 세운 시 상하수도 관리군 노동자 님강혁 동매의 이야기를 듣으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창조하고 이어온 애국의 바통을 오늘은 우리 세대가 대를 이어가면서 길승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9월 하순 기상 조건에 따르는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9월 하순에 우리나라에서 이거 날씨 변화가 심하고 우박을 비롯한 재해성 기상 현상이 예견되는 조건에서 농업 부문에서는
농업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데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현재 논평은 있는 시기에 있는데 이것은 지난 시기와 대비해 볼 때 6일 정도 늦은 상태입니다. 수박이 떨어지는 경우 피해를 받은 즉시 논문을 빨리 뽑고 떨어진 벼 아래서 싹이 나오거나 부패 변질되기 전에 거두어들이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잎만 찢어진 포존들에서는 빨리 살균제를 뿌려줘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9월 말부터 벼 수확이 진행되는 데 맞게 논물 떼는 시기를 바로 정하고 벼 수확을 제때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그루와 그 아용들의 전파로 악성 전염병의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지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한 나라의 전염병 전문가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그루들의 주기적인 변이가 약 8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류행병 전파 기간 바이러스 그루들이 여러 차례 변이됐으며 앞으로 또 그러한 변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이 주기적인 변이가 돌림 감기 때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BA.4와 BA.5를 비롯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모든 아형들이 초기의 변이 비루스와는 완전히 구별되며 증상에서도 1년의 차이가 있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한편 어느 한 연구 집단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증상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갑작변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에 따르는 새로운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허리 아픔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새로 나타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특징적인 증상들은 중독과 머리 아픔, 허리 아픔이며 그중 허리 아픔이 나타나는 확률은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처음 3, 4일 동안은 머리가 아프며 다음에는 그 아픔이 허리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21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1,844만여 명, 사망자는 653만 4,9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중부 지역에서 폭우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이 지역에서는 불과 2-3시간 동안에 400mm의 강한 폭우가 내렸는데 이것은 지난 시기 6개월 동안에 내린 강수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고 사태가 발생해서 도로들이 끊어지고 건물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흐르바츠카의 중부 지역에서도 폭우가 내려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폭우로 강둑이 터지면서 주변 지역에 큰 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 나라 기상기관은 앞으로 이 지역들에 태풍에 의한 센 바람이 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위험 경보를 내렸다고 합니다.
미국 일리노이스주 시카고시의 온화한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고로 8명이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오스트랄리아의 태즈메이니어 섬에서 고래들이 물 위로 죽는 현상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섬의 동남쪽 해안가에서 14마리의 죽은 말향 고래들이 발견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쪽 해안가에서 230마리의 돌고래들이 기슭으로 밀려 나왔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고래들이 물 위로 해안가에 몰려드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아직 해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룩 해였는데 아침 최저기온이 여전히 낮고 지면 온도도 낮아지면서 일부 지역들에서는 새벽과 아침에 소리가 내리고 안개가 낀 것도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북부 내륙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령하 3도 이하, 땅면 최저온도가 령하로 내려가면서 지난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연속 4월 동안 소리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해발 500 내지 1000m인 중부 산악지대에서는 10월 상순에 그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해발 200 내지 500m인 동서해안 지역에서는 10월 중순에 소리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곳은 평년보다 평균 10일 정도 빨리 대부분 지역에 첫 소리가 내린 것으로 됩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서 평년보다는 1도 낮았고 어제와는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전반적 지역에서 흐려서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북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9월 23일 금요일 음력으로 8월 28일의 추분입니다. 추분은 24절기 중에 16번째 절기로서 여름 기온이 완전히 가셔지고 가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날이 낮과 밤의 길이는 거의 같아지고 이후부터는 밤보다 낮이 점점 짧아지면서 기온도 점차 내려가게 됩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들은 이 절기에 벼가을을 했고 밭에서는 콩을 비롯한 밭곡식을 거둬들였으며 가을 밀보리 심기를 시작했습니다. 센바람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과 남포시, 라선시에서 센바람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남포시에서 오후부터 밤까지는 함경남북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 라선시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과 그 뒤로 나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자강도에서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량강도, 함경북도, 라선시에서는 흐려서 비가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은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을 보면은 평안북도, 자강도와 평안남도 북부 지역에서 20 내지 40mm, 부분적으로는 70mm 정도, 평양시, 량강도, 함경남북도, 남포시, 라선시와 평안남도 남부 지역에서는 5 내지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입니다. 내일 서해안과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강한 소낙비가 내리면서 벼락에 치는 것도 있겠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평안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에는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 우박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지금과 같이 가을고지 시기에 소낙비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면서 센바람도 불면은 가을을 앞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때문에 내일 농업부문에서는 우박과 센바람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직 여물지 못한 강냉이 떼들을 서로 묶어주며 가을한 볏단들은 크게 묶고 세워놓고 그 위에 다른 볏단을 거꾸로 엎어놓는 등 해당한 대책들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교통운수, 전력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자재들과 설비들, 전력계통들이 샘바람과 벼락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세우며 운전사들은 앞길 감시를 잘해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0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1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 낮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흐렸다가 낮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때때로 비와 소낙입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흐렸다가 낮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흐렸다가 낮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착해야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착해야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착해야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착해야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착해야겠습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동해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남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넘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넘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수산과 해안 부문에서는 샘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